이 푸는 나를 보기 내가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 자, 수업하도록 할게요.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이라는 걸 저번 시간에 디테일하게 배웠을 거여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2학년 책 들춰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교재가 새롭게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난이도 높은 것들은 직접 내가 다 풀어줄 거고 난이도 낮은 것들은 너희가 풀어서 모르는 건 질문해서 이제 개학부터는 개념적인 부분 못지않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컨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 그때 강간이 나와. 강간이. 그런데 그걸 살짝 무시하기보다 강간이 나오기 때문에 와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면 애들 진짜 다 박살나겠다. 요런 것들을 캐치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 그 다음에 남들 푸는 문제는 당연히 푸는 거지. 남들 푸는 문제 똑같이 풀면서 요런 것들을 내가 알아놓고만 있으면 요게 한 문제라도 나오면 그냥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발생이 되냐면 발전기가 만들어지죠. 발전기. 자, 그런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정확히 머릿속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발전기 할 때 되게 불편해져요.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발전기는 3차원이에요. 3차원. 우리 지금 칠판이나 책이나 시험지는 2차원이야. X축과 Y축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전기는 X축, Y축, Z축이라서 앞에 공간적 개념까지 얘는 2차원으로 설명이 안 되고 공간적 개념. 근데 그 공간적 개념을 2차원 면에 눌러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건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앞인지 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여기는 앞을 얘기하는 건지 뒤를 얘기하는 건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필을 느껴야 되는 건데 단적인 예를 한번 보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이 3차원적 개념이 그래서 여기 파트는 전부 다는 아닌데 약간 공간적 개념이 조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다시 할게. 여기가 헤드에서 자꾸 겉돈다.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약간 부족하면 이게 근데 이거 잘못된 거나 병은 아니야. 왜냐하면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익숙해지면 바뀔 수 있어요. 자, 철심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떨어지겠다. 일단 이거 하나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와자작 했었어. 괜찮아. 또 사지 뭐. 자,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철심이야. 그러면 전깃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감아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면에 이게 지금 선이 보이지 앞에 이렇게 도는 게 맞아? 지금 그걸 그릴 거예요. 그거를 그릴 건데 이렇게 감아질 거예요. 그 뒤쪽은 안 그렸고 다시 감아서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앞이냐 뒤냐로 따졌을 때 먼저 저번 시간에 복습 양 끝을 보셔야 돼요. 양 끝.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양 끝을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100% 양 끝 중에서 써놓게 양 끝 중에서 어느 한쪽은 선이 뚜렷하게 어느 선은 바깥선과 뚜렷하게 그려진 게 보일 거고 어느 선은 뒤에가 잘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감아지는 방향인데 여기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다시 잡아볼게. 전류라고 했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흘러. 그러면 얘는 이렇게 흐르는 거지. 감아서 나오는. 그러면 얘는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은.
오케이. 요걸 먼저 이게 지금 확 와닿지 않는데 문제 풀다가 틀려봐야 돼서 이게 앞인지 뒤인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별을 하면서 공간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의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다. 일단 핵심 키워드 보자. 첫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행위가 뭐야? 그쵸? 가리키는 뭐예요? 외부에 무엇이 자기장에 뭐가 생겨야 돼? 안 했니? 전자기 유도? 그치, 근데 대답을 안 해? 아, 일부러 열받으라고 얘기 안 하는 거구나. 자,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내부에서 거부하려는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왜 나만 더워?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내부에서 거부하는 이 자기장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도선에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차근차근히 갈게. 어떤 거냐면 먼저 이쪽 라인 볼게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걸 거부하려는 게 생겨. 그러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가와. 그럼 오지 말라고 할 거고 멀어질 거야. 그럼 멀어지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변화에 대한 거부를 절대 변화에 따른 거부 잊지 말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키워드만 잡아. 변화가 생기면 변화는 어디에서? 외부에서의 변화면 내부에서 거부를 할 거라는 거 좀 하나 먼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무엇이 된다? 왜? 화내지 말자. 다시 할게. 다시 하면 되지.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도선이 무엇이 된다? 자석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무엇 돼 있냐면 이거를 바꿔봤어. 얘를 바꿔봤어. 어떻게? 도선 주위에 자석에 변화를 주었더니 변화가 되면 얘가 무엇이 돼? 도선에 무엇이 온다? 전류가 발생을 해요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니까 조금 기억은 나요? 그래도 돼요. 어차피 까먹으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하지 나중에 몰랐는데 어쩌라고 이러지 말고 이거 저런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까먹지 말아야지. 요 정도의 마음은 좀 갖자. 알겠습니까? 자, 다시 갈게.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자. 그러면 내부에서 이 내부라는 건 내부의 도선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 자기장 때문에 뭐가 생겨?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요게 뭐가 된 거야? 요게 두 번째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할 때는 무엇을 첫 번째를 봐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바로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내부 자기장의 전류의 발생을 먼저 따져줘야 돼요. 요거 이 첫 번째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인데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라? 내부 자기장. 거부 자기장의 방향.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말을 내가 나뿐만 아니라 많이들 얘기할 텐데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N극의 방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 단어는 쉽게 내려고 하면 중학교 거 내면 되는데 이걸 조금 내야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은 거의 고등학교 2학년 기초편하고 비슷해. 그래서 그 갭이 중간치가 없고 갑자기 쉬었다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쉽게 배우지 말고 정확히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내부 자기장의 무엇을 체크해라? 이 자기장의 방향을 체크해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잡혔지.
그러면 이 내부 자기장이 어찌됐건 이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내부 자기장이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 생겨났죠? 맞습니까? 생겨나면 자석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전류의 무엇을 찾아라? 전류의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그로 인해서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찾는 게, 즉 다시 말하면 방향성을 일단 먼저 확실히 잡아주고 가셔야 돼요. 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세기에 대한 이야기야. 세기. 세니 약하니. 그럼 생각해보자. 자기장의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내부의 자기장이 생겼죠.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 거 아니야? 그런데 할 때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발생하는 이 전류를 우리 유도, 같은 말로는 유도 전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 세기는 I, 바로 유도 전류의 세기를 얘기하는데, 잘 봐. 어려운 건 아니야. 얘가 생겨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얘 때문에 생긴 거 아니니? 그럼 얘가 변화가 생겨서 얘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변화가 크다면 생기는 전류값도 커야겠지. 느낌 오지? 어려운 거 조금만 생각해 주는데, 그러면 이런 메타,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율이 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도 커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변화율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생자석. 약한 것보다 센 거 줬을 때 그만큼 센 게 왔으니까 거부도 어떻게 할까? 세게 하겠지. 그러니까 센 전류가 되겠네.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변화에는 세다도 있는데 또 하나도 있다? 이것도 있어요. 빠르기. 이런 거지. 내가 똑같은 속력으로 10N을 주는 거랑 20N을 주는 거랑 더 센 거 맞지? 그럼 변화가 더 큰 거 맞잖아. 근데 똑같은 10N을 때릴 건데 천천히 때리는 거랑 빠른 속도로 10N 때리는 거랑 누가 더 변화율이 큰 거야? 빠르기가 빨라도 변화가 큰 거 맞죠? 인정?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변화율이 크다라는 건 두 가지로, 자기장의 외부 자기장이 크게 하든지 아니면 속도를 빨리 하든지. 여기 두 가지 무슨 말의 뜻인지 이해했죠?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문제 풀 때 맞아. 그래서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공부 방식의 변화율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같은 개념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2학기부터는 약간 생각하는 공부, 약간 수능, 2학년에 맞는 공부 방법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 많아. 1학기 때는 괜찮았는데 2학기 때 좀 성적이 떨어진 애가 있고, 1학년 때는 그냥 1학기 때는 대충 올망졸망했는데 2학기 때 성적이 치고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그럼 공부 방식의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도선, 내부의 도선이면 이 솔레로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솔레로이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한번 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가뭉수, 이것을 가뭉수라고 얘기하고, 가뭉수는 라지 n을 써요. 가뭉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변화율도 어떨까? 당연히 크겠지. 그치, 3번 감겨 있는 것보다 4번 감겨져 있는 게, 10번 감겨져 있는 게 그만큼 변화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기는 두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외부 자기장의 변화인 센 자석이나 빠르기, 아니면 가뭉수로도 세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잘 봐. 시험 문제상에서 결국에 물어보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니? 얼마니?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얘네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은 이제 발전기를 하기 위해서 얘가 되면 일단 발전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가 조금 부드러워질 겁니다. 오케이.